네, 그래도 양대지수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고민 많으시죠?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까요? 최대한 많은 키워드 커버하면서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드릴게요. 오늘자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걱정이 좀 많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보죠. 2차 전지주 장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습니다. 테슬라의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자리에서 이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오전에 크게 셀 업체 중심으로 좀 많이 2차 전지 흔들림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수가 줄여나가고 있는데 양극재 대장주격 종목, 물론 저점 대비로 올라왔지만 셀 업체들이 크게 탄력성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한 요인이 있을까요? 지금의 시세 어떻게 분위기 보실까요? 일단 전기차 수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서 테슬라 영향이 좀 이번엔 컸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좀 투심을 상당히 많이 위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도요타랑 뭐 장기 공급 계약 등을 맺는 등의 이제 호재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는 테마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테슬라의 실적 하락과 함께 유럽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재 뭐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가장 많이 기대고 있는 미국의 북미 시장이 좀 전기차 수요 둔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하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뭐 매크로 상황도 너무 안 좋으니 당연히 쉬울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수요 회복과 함께 리튬 가격이 좀 반등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오겠지만은 단기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신규 매수 기회를 찾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구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랙이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은 아무래도 좀 픽업 트럭이 좀 발달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올해 연말에 이제 발표되는 인도가 되는 이제 사이버 트랙을 기회 삼아서 전기차 수요가 좀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말고 내년 초까지의 시장 환경을 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섣불리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정도면은 다져지는 구간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네요.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올 만한 수치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을 PB님께서 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다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고요. 조금 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 수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등할 만한 기회가 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차 전지 PB님과도 이야기 오랜 시간 꽤 이제 나눴는데 계속 아직은 그러나 괜찮은 산업인데 점점점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럼 오늘장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의 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을 때 네. 지수 연동 종목, 사이즈가 큰 종목이 2차 전지 내에서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지수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오후장에 나오는 흐름과 크게 이렇게 되면 연동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이제는 굉장히 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투심이 조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올라갈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2차 전지와 연관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와 좋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이들이 그때의 변동성을 다시 보이려면 굉장히 큰 자금이 지금 필요하는 그러한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정의 폭이 깊이가 좀 깊었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매수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담도 지금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자금력에 대한 고민도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상승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하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부분은 리튬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급 쪽에서 지금 조절을 하면서 단가를 회복시키면 안 되고 결국 이제 수요가 확장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이 단가가 좀 상승이 나와줘야 저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피미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내 포트에 2차 전지가 없고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만 놓고 보자면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는 거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존에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추가 매수는 마땅한 지금 근거가 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테슬라 실적에서 뭐 안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판매 대수라든지 판매 원가는 내려갔지만 이 서비스 부분, 특히나 슈퍼차저 부분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여기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드라이브 데이터를 엄청나게 지금 수집을 했다라는 자료가 좀 있었어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슈퍼차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 드라이브 데이터를 이 테슬라가 왜 모으느냐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 결국 자율주행 쪽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양극재도 그렇고 셀 기업도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저는 찬성이지만 여기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쪽도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를 조금 뻗어 나가야 되는 시기란 힌트도 함께 주셨어요. 그럼 이것도 동시에 궁금한데요.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만약에 일찌감치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조금 더 열어놔야 될지도 궁금해요. 저는 양도세 물량보다는 반대 매매 물량이 더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전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다음 주에 대한 우려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까요? 조금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아랫꼬리가 조금 강하게 달려주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결국 2차 전지가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더 먼저 시세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여전히 이 빠르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죠.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보더라도 혹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저점을 이탈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1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했었던 저희가 기준 가격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어떤 위치였냐면 결국엔 뭐 70만 원대였죠. 그러니까 70만 원대 고점을 한번 찍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조정을 받았다가 한번 크게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대를 돌파를 할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했는데 그 가격대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게 지지 구간이 아닌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보수적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지수의 출렁거림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될 거라면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는데 결국에 이제 중동에 가면서 긁어부스러움을 저는 좀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일련의 이슈들이 뭐 해결이 된다라는 조금의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해주지만 또 결국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국지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단기적으로 국지전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섣부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큼직한 키워드 저희 살펴본 이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리스크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 될까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말에 좀 저희가 희망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간다면 무언가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실망감만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마성의 논리로 봐야 되는 건지 에너지 관련주의 들썩임이 강합니다. 어떤 논리로 봐야 될지 매수해도 될 매력도 여전히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피비님과 시작해 볼게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내 포트의 탄력성 좋은 에너지 관련 대형주보단 중소형주를 담아야 될까요? 지금이라도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중동 리스크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일단 중동바에 이런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뭐 미국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대규모 긴급 안보 예산에 이제 의회에 요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중동 불안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그러니까 불안감도 좀 고조시킬 수 있을 뿐더러 현재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가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긴급 예산안이 통과되면 한 5%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재정 적자 부담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이 좀 큰 시장에 네.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자극을 한다면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가나 천연가스와 관련된 에너지주들은 매수를 좀 피하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더군다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논리로 좀 작동하지 않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정유사로부터 좀 원가를 그렇게 좀 받아서 이거를 만드는 납품을 하는 형식인데 이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쪽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추천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지금 친환경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친환경은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을 갔는데 성과가 없어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진다? 트럼프 후보의 성향을 본다면 지금은 좀 리스크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유가나 에너지 관련된 중소형주를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나마 차라리 친환경주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2차 전지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미국의 정책적 큰 틀에서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쪽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새벽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도 유럽 쪽에서의 무언가 계약에 좀 지연되고 문제가 생겨서 태양광 쪽도 많이 빠진 바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접근을 하면 괜찮을까요? 지금 풍력 관련된 주 예를 들어서 뭐 CS 윈드가 관련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낙폭이 크거든요.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현재 이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라서 기술적 반등만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에서 역발상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궁금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에너지주가 뭐 물론 다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뭐 작은 천연가스가 가다가 어떤 날은 도소매 쪽이 가다가 핑퐁핑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렇게 이어진다면 어디에서 이걸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PB님은 이쪽 관련은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동의하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도 일단은 대체 에너지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괜찮아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WTI 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이 이슈에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의 가치 혹은 기업이 외형 성장을 한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준이 없이 트레이딩을 하실 경우에 만약 반대로 갔을 경우 굉장히 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물릴 때 물리더라도 저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려 드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규모 뭐 투자를 좀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렇게 되면 지금 대규모 채권이 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하락한 만큼 또 채권의 금리는 또 올라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네. 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뭐 유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도 좀 작용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쪽보다는 결국 대체 에너지 쪽으로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차피 이제 또 계속 경쟁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태양광도 태양광이고 뭐 풍력도 풍력이고 계속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들보다도 조금 안전한 쪽, 원전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에너지, 또 바이든 쪽에서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거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원전에 대한 수주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에너지주들이 지금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 원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타이밍 맞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우디 혹은 카타르 쪽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최근에 보면 이 BHIR 같은 기업들이 사절단에 또 합류가 됐어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대체 에너지 쪽에서 원전이냐 수소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고르실 때 일단 지금은 원전 쪽이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서 조금 거리가 먼 원전이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는 안전지대 그리고 그렇죠.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오늘 오후장에 가장 눈길이 가는 키워드가 이쪽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큰 삼성전자 이벤트로는 메모리 테크데이를 일단 헤드라인에 넣긴 했는데요. 일단 오늘장의 시세와 연동해서 좀 체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어받아 주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봐도 지수를 이렇게나 끌어올려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오늘 드라마틱한 반전에 의미를 크게 저희가 둘 수 있을까요? 일단 등락률의 수치만 놓고 보면 의미를 둬야 되나 싶은데 또 전체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면 아직은 더 이 불안전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니까 반도체 IT가 올라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돼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이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건 이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이제 숫자가 찍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견고한 수급이 조금 더 지속성 있게, 연속성 있게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이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자리에서 위치만 잘 지켜주면 지금 중소형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네. 플러스로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역시나 반도체는 안 좋다 할 때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낀 그런 시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이야기할 때 물려도 어딘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려도 반도체. 그럼 계속해서 안전판에 대한 이야기를 본부장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키워드는 그럼 계속 HBM 쪽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은 HBM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HBM 쪽을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죠.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질문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가진 HBM 키워드의 힘이 조금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PB님, 저희 내일 새벽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술. 어떤 정도의 코멘트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강력하게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요. 파운드리 데이 여러 가지 신기술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간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유독 HBM 키워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자리에서 생긴 이벤트라서 어떤 포인트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HBM3E에 대한 성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근데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메모리 테크데이가 과연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 종목군 대비 너무 잘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섹터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HBM3E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는 HBM에서 격차가 발생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기술 격차가 당장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당장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이제 해결된다는 뷰가 꽤나 많은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제 이 HBM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수요 과잉의 영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HBM3E가 매출이 발생하고 그게 대충 예상되는 게 한 내년 하반기 정도인데 그때까지 좀 성능을 끌어올려 준다면 충분히 수주를 양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서로 비중을 한 곳에 쏠려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종목을 좀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로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우위에 서는 시점이 하반기 어찌 보면 기다림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소부장단에서의 아이디어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조금 더 다른 전략이 각각 필요할까요? 지금부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HBM 잘하면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도 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027년도에 이제 자동차 전장에 탑재되는 5나노 차세대 내장 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이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향후 자율주행과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인데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가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면은 더 먹을거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일단은 자율주행과 SDV는 향후 그 완성차의 미래고 앞으로 무조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쪽 부분에서도 힘을 키운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부터 만약에 SK항에서 수익이라면 옮겨가시는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일단 두고 나중에 타이밍을 봐야 될지는 힌트를 살짝 주신다면.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쪽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쪽도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저희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질문을 좀 본부장에게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수가 저점에서 이만큼은 올라왔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오전과 오후에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역은 반도체였습니다. 더 올라가는 탄력도 반도체가 될지, 그리고 이 정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지지라인을 형성해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매수에 나서도 되는 시점인지에 대한 힌트도 주신다면요. 일단 요일적으로 금요일이 사실 이제 수급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약한 날이긴 한데 이 정도 아랫꼬리가 달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네. 오늘은 다르려나?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바닥을 받는가? 하지만 단순히 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투자하기에 전체적으로 대내 환경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주말 사이에 당연히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꼭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 주말에 우리가 좋은 뉴스를 기대했는데 좋은 뉴스가 아닌 이스라엘의 국지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월요일 시초부터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아랫꼬리가 달면서 올라와 주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일입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그래 여기가 지금 저점이다.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조바심에 저는 덥석 종목을 사시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가 있으면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하고 월요일 시초에 이제 매수를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저는 그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포트에 지금 종목이 많으실 거예요. 네. 아마 두세 종목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10에 9분은 10종목 이상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 중에 정말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그러니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은 오늘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이 지금 없어요. 내가 현금이 있어요. 네. 내가 다시 종목을 살 때 그 종목을 지금이라도 또 사고 싶다면 저는 그 종목은 끌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2, 3% 덜 먹어도 되거든요. 덜 먹어도 지금은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정도의 회복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제약바이오가 사실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에 또 한 가지 악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유한양행이 빠질 때 이유 없이 빠졌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더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주말 사이 이슈까지 확인을 하고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볼 때는 사실은 다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신 걸 겁니다. 네. 특히 오늘 장에 정리를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장에 버티는 쪽, 힘을 내주는 쪽, 요 종목이 사실은 내가 또 살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은 종목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장 대비 좋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큰 변수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대비 좋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테마적인 요소로 이제 올랐다면 그것은 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본질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만약 견고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에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피비님의 의견도 짧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피비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모아갈 자리에 있는 섹터들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액션에 나서야 되는, 그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게 오늘 메리트도 있는지, 바닥권이라는 신호가 개인적으로는 포착됐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확실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선 건 맞고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근데 다만 저도 본부장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게 오늘보다는 다음 주 초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용 잔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시작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를 짓고요. 또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당 매력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연말 기대는 고배당뿐일까에 대한 질문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땐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피비님과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통신주가 강했고요. 배당 이야기 나오면서 완성차 쪽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도 좀 나오기도 했죠. 금리 이야기 나오면서 금융 업쪽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셨을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배당주를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담을 때 여러 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어느 정도의 비중 확보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금리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보험주 정도는 조금 담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리 상승의 미래 투자 이익의 증가가 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은 장에서 확실한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보험주 내에서도 좀 안정성이 있고 좀 주주환원이 가능한 주식에 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증권업종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지금 좀 매수 자리 찾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덜 오른 쪽과 함께 주주 환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멘트를 하는 쪽에 저희가 보는 것이 좋겠다로 압축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종목도 저는 오늘 이제 보험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것도 네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배당주가 좋겠다. 저희 일각에서는 뭐 배당 매력 보면서 자동차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된 종목도 봤는데 순수하게 배당 쪽을 보자. 그리고 추천주 막판에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 일단은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서 이야기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도 이 종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반짝 그리고 오늘 꺾인 쪽도 있고요. 연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쪽도 있습니다. 자, 네옴시티로 저희가 헤드라인은 잡아봤습니다. 경제사절단의 리스트는 모두 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옴시티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태수 기사님 앞서 네옴시티에 대한 키워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저희 어떻습니까? 오늘 연속성이 나타나는 쪽도 있고요. 오히려 먼저 반응이 왔던 쪽에서는 심하게 꺾이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뉴스의 무게감과 종목의 연관성을 조금 정리하기가 힘든데 기준선 먼저 좀 잡아주시죠. 일단은 시장의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성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기업이 계속 간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또 장시간 올라간다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오늘 저는 옥석 가리기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올랐다가 오늘 내려간 종목들보다 지금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정 몇 기업은 지금 새롭게 사절단에 포함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죠.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BHI와 같은 기업들인데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소송 문제였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단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승할 때 상승의 제한이 걸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들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니 저는 이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지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네,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또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쪽은 또
중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이 되는 저도 상황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중동하면 건설주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좋지 않고 또 이제 각각의 브랜드들마다 최근에 뭐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 건설사들의 투심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또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과가 좋게 나오면서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상승을 하니 현대건설 필두로 해서 조금 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워낙 예상치 상회한 실적 이후에 반응이 그렇죠. 좀 나와서요. 그래서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내 포트에 성장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많은데 아직까지 수익권으로 가려면 괴리가 또 크고 그동안에 또 이들의 가격적인 조정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사면 먹을 수 있는 폭은 또 많을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중동 쪽은 조금은 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 그렇기 없죠. 때문에 일단 가는 기업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관심 있는 기업이 리스트에 있는지 모두 공개가 되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까지 키워드 이렇게 점검 받아봤고요.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원픽 받아보고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기 PB님이 원픽 가져와 주셨거든요. 앞서 배당주 중에 한 종목,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개해 주시고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삼성생명이고요. 일단 배당과 금융주의 핵심은 많이 안 깨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 타 보험업종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자본 안정성이 되게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계속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같은 금리 상승에 충분한 시적 면에서 수요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면에서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안정성을 중심으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고 지금 목표가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깨지지 않은 손절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해 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